캐리어는 도대체 언제 생긴 걸까? 그리고 누가 최초로 만든 걸까? 개인들이 쓰는 걸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루이비통. 그 당시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일명 패커라고 하는 짐 싸주는 사람. 세계 최초로 특허도 내고 등록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오면 기가 막히게 잘 팔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엄청 힘들었어요. 마초 문화 때문에. 남자가 가방을 끌어 이랬는데 이걸 알아본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 이 바이어가 되겠다. 그 당시 부사장을 설득을 해갖고 광고 때리면서부터 그때 빵. 저는 만달리나 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커다일 캐리어 브랜드도 있고요. 그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있고요. 트래블 기업 이게 대박이에요. 1년 365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하는 나라. 이전 컨텐츠에서 제가 이 부분 안내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준비하면서 캐리어는 도대체 언제 생긴 걸까? 그리고 누가 최초로 만든 걸까? 라고 해서 이번 편 한번 준비해봤는데 가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류 역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기원전부터 있었습니다. 벽화 문양에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부터 이 가방이라고 하는 도구를 인류가 쓰기를 시작을 했고요. 바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인류가 개발했는지 아세요? 5,000년이 넘었습니다. 가방은 기원전에 있었고 바퀴는 이미 5,000년 전 이상부터 인류가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합쳐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72년 바퀴 달린 캐리어의 특허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래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됐는데 여행용 캐리어를 그러면은 처음에 개인들이 쓰는 걸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루이비통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귀족분들의 여행을 하는데 가방을 만드는 가게에 입사를 해서 나중에 자기 이름을 건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매장을 열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귀족분들이 다니는 게 여행이잖아요. 짐을 옮기는 걸 신경 쓸까요? 짐이 많은 걸 신경 쓸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귀족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짐도 싸주고 짐도 옮겨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일명 패커라고 하는 짐 싸주는 사람. 여기에 두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내 거 좀 싸줘, 내 거 좀 싸줘 이러다가 여왕 눈에 탁 들어갔고 내 전용 패커가 되라. 그 당시 딜을 해서 제 매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생긴 브랜드가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이 만들어낸 첫 번째 여행용 캐리어가 어떤 거냐?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캐리어예요. 이전의 캐리어 형태는 어떻게 됐냐면 위가 볼록했어요. 네모냈어요. 보물선 이렇게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 그리고 무거운 나무에 덧댄 가죽까지 굉장히도 불편한 형태의 가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루이비통 출신이 뭐죠? 패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했느냐? 위를 없앴어요. 소재를 훨씬 더 가벼운 소재, 네모난 형태의 여행용 캐리어 세계 최초로 출시한 브랜드가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1972년까지 바퀴 달린 거가 오래 걸렸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초 문화. 여행이 산업혁명 이후로 막 부흥이 되면서부터 너도 나도 여행을 갈 때 그 당시 여행의 모든 걸 취하는 사람은 남자였대요. 내가 여자의 옷이 든 가방을 들어? 남자답지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형태로만 쭉 하고 발전을 해왔대요. 1972년도 미국이에요. 버나드 섀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여행용 가방에다가 바퀴를 붙였습니다.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짐도 많고 애들도 많고. 카트에 짐을 싣고서 이끄는 걸 보고서 야 저렇게 할 바엔 차라리 바퀴를 달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특허도 내고 등록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오면 기가 막히게 잘 팔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엄청 힘들었어요. 마초 문화 때문에. 남자가 가방을 끌어 이래서 바퀴 달린 거를 많은 백화점 판매하는 유통사에서 아이 남자들은 이런 거 안 끌어요. 에이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이랬는데 이걸 알아본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 이 바이어가 되겠다. 그 당시 부사장을 설득을 해갖고 광고 때리면서부터 그때 빵. 정말 얼마 전에 바퀴 달린 캐리어가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있었어요. 파일럿이 만든 게 있었어요. 본인이 매일같이 짐을 들고 이동하고 항공하고 여러 나라 움직이다 보니까 캐리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파일럿을 때려칠 정도로 이 가방이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진정한 대중화를 일으킨 건 바로 트래블4 이 브랜드를 만든 회사부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된 거고요. 이걸 이어받은 게 누구냐? 샘소나이트.
캐리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디어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신기해서 제대로 된 소재 좋은 캐리어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기 전에 상식적인 면에서 외울 필요까지 해놓고요. 스쳐 지나가는 컨텐츠를 한번 먼저 준비했습니다. 바퀴도 혁신이었는데 압축이 되는 짐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가방 2개가 필요 없는.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알토란 같이 따로 리뷰 한번 준비할 거니까요. 하드한 소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소재. 바퀴 사이즈는요, 큰 것보다 작은 게 훨씬 더 소음이 적습니다. 샘소나이트 가방을 갖고 가다가 망가졌다. 공항에 있는 샘소나이트 매장에 있다. 들어가시면 새 걸로 교환을 해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다.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패션의 완성이 있듯이 여행의 완성, 캐리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느냐, 비즈니스 타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사세요. 비즈니스로만 가신다, 사세요. 큰맘 먹고 난 캐리어 하나 사서 20년 30년 주구장창 쓰겠다, 사세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캐리어를 고르는 기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 이것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큰 테마보다는 이런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소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EVA 소재라고 해서 에바 소재라고 해서 천으로 되어 있는 소재가 있어요. 소프트한 소재이기도 하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넣었을 때 굳이 확장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많이 집어넣고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소재가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단점이 있죠. 찢어지기도 하고요, 눅눅해지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죠. 이런 천 소재에서부터 이제 딱딱한 하드한 소재로 옮겨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드한 소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소재. 니모아가 이끌었죠. 튼튼하죠, 예뻐요, 혼나요. 단점은 뭐냐? 비쌉니다, 무거워요. 그 다음 ABS 소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딱딱해요. 튼튼하기도 하겠죠. 단점은 잘 깨져요. 좋은 점도 있어요. ABS 소재로 만든 캐리어가 그렇게 예뻐요. 색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ABS 소재. 그 다음 PC 소재입니다. 비행기 유리창 소재로 되어 있고 잘 깨지지 않는 소재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소재고 튼튼한 소재로 잘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ABS에 비해서 꽤나 비쌉니다. 그 다음 PP 소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ABS와 PC의 장점을 잘 섞은 거. 가격은 ABS를 따라왔고 튼튼하거나 신축성, 탄력성을 갖고 있는 건 PC에서 갖고 온 게 PP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색깔 표현하는 게 화려하지 않아요. 무채색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퀴입니다. 홈쇼핑 방송도 그래요. 안 좋다라고 하는 바퀴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캐리어에 대한 역사도 얘기했습니다만 바퀴가 붙음으로 인해서 여행의 활기, 여유로움 이런 부분을 준 게 바퀴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바퀴가 잘 깨져요. 그리고 좀 시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퀴 사이즈는요, 큰 것보다 작은 게 훨씬 더 소음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360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360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바퀴가 2개만 있었거든요. 앞으로만 전진. 근데 4개가 됨으로 인해서 360도 돌아가는 거. 언제 어느 때건 상하좌우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빼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아작이 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펑크 안 날 수 있나요? 똑같거든요. 바퀴 부분이 탈부착이 돼서 교환할 수 있는지 꼭 염두해서 교환할 수 있는 걸 구매하시라고 권유를 또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확장 여부예요.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 보면 갈 때 짐보다 올 때 짐이 무조건 많습니다. 확장하는 걸 있는 걸 권유를 한번 해드리고, AS는 뭐 1년입니다, 2년입니다, 뭐 어떤 브랜드는 10년입니다, 뭐 12년입니다, 20년입니다.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 허들을 깨는 브랜드가 있죠. 샘소나이트. 평생 AS. 이 샘소나이트 가방을 갖고 가다가 망가졌다. 공항에 있는 샘소나이트 매장이 있다. 들어가시면 새 걸로 교환을 해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방 부분에 있어 제국을 이루고 있지 않나. AS 당연히 긴 걸로 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디자인 이건 뭐 제가 뭐가 좋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여행하는 들뜬 마음 때문에 제 경험 화려한 거 예쁜 거 아주 빨간 가방을 샀어요. 왜? 내 거야! 이 좋은 장점 때문에 샀다가 2년 후에 버렸습니다. 무겁고 빨간 캐리어에 오히려 까만 껌딱지들이 너무 오염물이 많이 묻어서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다.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패션의 완성이 있듯이 여행의 완성 캐리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밝은 색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어두운 색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패턴이니까 디자인 색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제 친구가 가방 브랜드 하나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신혼여행 간다고 저한테 선물을 했었어요. 뉴욕을 갔습니다. 비즈니스 타고 갔어요. 뉴욕 공항에 도착했었을 때 제 가방은 아작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비싼 돈 주고 가방 샀습니다.